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차를 만든 회사의 잘못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AI한테 다양한 고민들을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고민 상담을 하다가 너무 티 같은 발언을 들어서 나 너무 서운해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AI가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AI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AI가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지금은 아무도 명확하게 모릅니다. AI는 기존 법이 상정하지 못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조차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주체는 있는데 왜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 법률적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두 가지 법적 카드를 꺼내 볼 거예요. 제조물 책임과 과실 책임. 우선 첫 번째 카드, 제조물 책임입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사람이 다쳤을 때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AI를 제품이라고 본다면 AI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발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 자동차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결함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I 코드 결함을 일반인이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이 현실적으로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세 가지만 보여주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두 번째, 제조사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을 안 하는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면 결함의 존재 자체가 추정된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우리 결함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만 증명하면 소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일반 가전제품이라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제조사들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AI는 스스로 외부 상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면 제조사들은 무조건 이렇게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AI 결함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인 돌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망을 깨려면 결국 피해자가 다시 입증의 늪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다, 예외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너희들의 데이터 학습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요. 코드 한 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과정에서 그 전체가 편향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모르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갑자기 120km로 질주해서 사람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 AB 소프트웨어 코드 누락을 주장했죠.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살펴봐도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 심지어 피해자가 급발진을 증명하려고 페달 쪽에 블랙박스를 직접 설치해가지고 그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어요. 법원은 그 영상만으로는 급발진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량 내부 데이터 기록 장치 EDR 수치가 가속 페달 변이량 99%, 제동 페달 미작동으로 나왔거든요. 법원은 그 EDR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판례의 구조가 사실상 제조사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원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입증 책임이 완화되더라도 입증 책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요. 두 번째 카드, 과실 책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고의나 가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라는 거죠.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과실 책임 논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AI가 경고했는데 왜 무시했어요? 핸들을 잡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잡았어요? 사용자인
인간의 주의 의무를 따지자는 겁니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이 주의 의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레벨 2는 운전자 보조 수준이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레벨 4나 5는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레벨 2 수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레벨 4나 5처럼 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에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레벨 2 이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드 총구를 전문가에게 돌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I 의료 진단.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AI가 이 환자 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라고 오진을 냈다고 쳐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최첨단 AI 진단기계가 정상이라고 하네? 네, 집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 병을 키웠다면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꺼내는 가장 강력한 여권카드 중 하나가 과실 책임이에요. 환자는 의사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AI 핑계 대지 마셔라. 당신은 의사로서 환자를 꼼꼼히 살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자, 지금까지 본 거를 정리해 볼게요. 제조물 책임. 이론적으로는 개발사를 타격할 수 있지만 현실 법정에서는 제조사가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입증 책임이 완화돼도 완전히 면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실 책임. AI를 맹신한 전문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지만 자율주행 레벨 2 같은 이슈에서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두 카드를 동시에 꺼내되 어떤 카드를 어떤 상황에서 꺼내느냐가 핵심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이게 있으면 사고 발생 시에도 좀 법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은 사고 책임을 지워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전혀 아닙니다. 그 법은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위험 AI의 안전망을 깔고 국가위원회에 설치하는 행정법상 기본법 같은 존재입니다. 당장 내 차가 박살나고 내 몸이 다쳤을 때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배상해줘야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법정에 가면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낡은 무기, 제조물 책임과 과실 책임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불완전한 법리 속에서 기술의 맹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AI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명이 가능한 AI, 즉 XAI라는 기술이에요.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도입 계약서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AI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런 부분을 말이죠. 이런 걸 계약서에 안 써두면 나중에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율주행이든 의료 AI든 투자 AI든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내가 쓰는 AI의 권한 수준. 자율주행 레벨이든 의료나 투자 AI 약관이든 마찬가지로 이 AI가 단순 보조용인지 아니면 최종 결정 권자인지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가 AI 진단을 참고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따랐는지, 이 차이가 법원에서 과실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둘째, 사고 당시의 원본 데이터 확보. 이건 진짜 중요해요. 자율주행차면 블랙박스와 EDR 기록, 의료나 투자 AI라면 판단 당시의 화면 캡처나 로그 기록이에요.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가 페달 블랙박스 영상까지 직접 설치해서 제출했는데도 입증이 안 됐어요. 법원은 차량 내부 EDR 기록을 믿었거든요. 그만큼 AI 사고는 초기 데이터 확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셋째, 사고 나면 즉시 전문가 상담. 근데 여기서 전문가가 중요해요. 법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소프트웨어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를 분석해서 실제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법리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제조사는
자기 기술을 특허로 등록을 보통 해놓습니다. 그 특허 명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설계됐을 거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이 구조상 어떤 결함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 있거든요. 이걸 법리만 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 이기려면 법리만 알아서는 어렵습니다. AI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AI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를 분석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를 예측해서 추적하고 법리에 어떻게 유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만이 그 안개 속에서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있죠. 드물지만요.